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을 신청을 하지만 당첨이 되지 않아서 아마 많은 고민 또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도시 중에 청약을 해서 당첨 확률이 높은 곳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신도시 당첨, 양주 회천 대박 노블랜드는 어떨까? 란 주제로 한번 제가 영상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지만 당첨이 어려움을 아마 겪고 계실 건데요. 오늘은 양주 회천 신도시, 즉 처음 분양하는 대박 로블랜드에 대한 정보를 제가 드릴 거고 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할 건데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분양하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우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목을 받지 못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현 시점에서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회천 신도시의 분양 물량을 다루는 게 다소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한번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시면 양주시 회천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첫 분양을 하는 도시고요. 그리고 대방건설에서 이제 대방 노블랜드라고 하는 시공사의 건설사 타이틀을 걸고 이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세대수는 860세대입니다. 그래서 타입을 본다면 7호 타입이 이제 네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84 타입이 A, B, C, D 네 가지로 나누어져서 분양을 합니다. 이미 모집 공고가 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곧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입지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 여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회천 신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잘 못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첫 분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아직 받고 있지 못한 그런 신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검단 신도시나 다산 신도시, 미사, 위례 모두가 그랬습니다. 처음에 분양을 할 때는 다소 관심이 좀 낮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착공들이 되면서 이 신도시들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주 회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양주 옥정 신도시가 지금 현재 착공에 들어갔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상으로 본다면 양주 옥정 신도시보다 이 회천 지구가 좀 작습니다. 한 2분의 1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 회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덕계역이라고 하는 1호선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입지를 판단할 때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덕계역에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역세권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계역하고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곳에 이제 입지를 하고 있고 이 밑으로 보시면은 이 양주 역세권 개발하고 테크노밸리가 예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테크노밸리의 사진을 제가 넣어놨고 이 양주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 진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022년에 착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양주 테크노밸리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가치 상승이 이루어진 단계는 아닙니다. 이곳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양주 테크노밸리의 착공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1차적인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것은 이 회천 신도시라고 하는 곳에 인근에 양주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일자리가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통 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덕계역 1호선이 있고 굉장히 근거리 역세권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회천 신도시의 이 사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우측편에는 이제 구시가지들이 입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세권의 아파트 입지이면서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평가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GTX 신호선이 덕정역에 이제 정차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GTX에 대한 영상도 올린 것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제가 이제 저평가됐다고 얘기했던 지역들이 덕정이라든가 금정 그리고 비노선의 뭐 호평 이런 지역들을 언급했었는데 이 덕정역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GTX 신호선이 생기게 됐는데 이 착공 시기가 언제냐면 2021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양주 테크노밸리하고 그리고 이 GTX에 대한 이 개발에 따른 이익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럼 역하구의 거리를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이제 항공사진입니다. 항공사진인데 여기가 지금 양주 회천 신도시의 대박 노블랜드 곧 분양을 하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1호선인 덕계역이고 여기에 이제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직선 거리가 300m라고 여기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대방 홈페이지에서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직접 제가 거리를 재봤어요. 정말 300m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초역세권에 입지한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보시면 이제 구시가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쪽에는 구시가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신도시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변에 구시가지가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그냥 신도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입주 물량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은 전세가를 맞추는 게 아주 힘듭니다. 아주. 많이 힘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구시가지들이 형성이 돼 있으면은 이 구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이 주거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돈이 없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서 살고 있어서 내 생활 터전이기 때문에 멀리 이사를 못 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 신규 아파트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시가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신규 아파트에 조금 돈을 내더라도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좋은 아파트, 좋은 환경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신도시를 갈아엎은 것보다는 전세가율이 그래도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곳을 좀 선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입지적인 측면은 이 정도로 하고 단지 배치도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단지 배치도가 그렇게 좋은 배치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쪽 있는 이제 상업 그 점포 주택이 있어가지고 아마 4층 이상으로 못 올릴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뷰가 좀 보이긴 할 것 같은데 이쪽에는 이제 상업 시설들이 들어와서 저층에 걸리게 된다면 이쪽에 이제 남동향에 걸리는 뷰는 별로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수영장이 들어간 곳들은 많은데 요새 여기는 골프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스크린 골프라든가 헬스장은 요새 다 들어가는 시설들이죠. 그리고 신규 아파트들은 요새 살기가 너무나 좋아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 진짜 살아보신 분들만 신규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지 배치도는 그렇게 뭐 잘 뺐다. 이 부지 자체가 네모반 듯한 모양이 아니라서 좀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평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는 두 가지 타입만 보도록 할게요. 우선 75A 타입을 본다면 89세대입니다. 89세대인데 대방 같은 경우에 본다면 이렇게 거실폭을 굉장히 넓게 뽑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이 넓어요. 거실폭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75 타입이지만 아마 직접 보게 된다면 체감하는 그 평형은 84 타입 정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 같은 경우에 방이 3개 그리고 75 타입인데도 알파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파룸, 파우더룸이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있습니다. 또 팬트리까지 있어요. 구조는 정말 혁신적으로 잘 뽑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호 타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봐도 평면은 굉장히 잘 뽑았다고 보여져요. 좀 더 살펴본다면 창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창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창이 넓고, 좀 지우고 자세히 보면은 창이 굉장히 넓죠. 그리고 창이 많습니다. 창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 당연히 있고, 창들이 많이 나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환기 시설이 굉장히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7호 타입 같은 경우에는 4가지 타입으로 있지만 하나만 지금 보는 거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 A 타입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6세대이고요. 여기에도 구조가 굉장히 잘 빠졌다고 보여져요. 경쟁률이 뭐 굉장히 세진 않을 겁니다. 이 회천 신도시라고 하는 곳이 지금 핫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7호 타입 A 타입하고 84 A 타입이 그래도 경쟁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방이 이제 3개고 알파룸 있고요. 그리고 창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어요. 이 알파룸에도 창이 굉장히 넓습니다. 광폭으로 이제 빠져 있고, 그리고 현관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넓죠. 그리고 거실도 6m가 넘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넓은 겁니다. 그리고 주방도 시원시원해요. 보면은. 그래서 84 타입도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이제 느꼈을 때 여기 뭐 34평형보다는 훨씬 더 클 거라고 이제 보여져요. 이제 체감상으로 느끼게 되는 느낌이. 그 다음에 청약 1순위 조건하고 우선 공급 비율, 그리고 당첨자 기준을 한번 살펴본다면,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부금, 예금 1년 있으면은 청약 신청을 1순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치금이 200만원, 그리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의 예치금을 이제 예치해 놓으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요. 우선공급 비율을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 신도시이기 때문에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30%를 우선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양주시에만 살고 있는 분들한테 100%를 주는 게 아니라 30%를 주고, 그리고 경기도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20% 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50%의 배정이 할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양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30%에 못 들어가면은 경기도가 경합을 하고, 또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수도권에 경합을 해서 3번의 기회가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게 된다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첨자 기준은 가점제가 40%, 추첨제가 60%입니다. 그래서 추첨자의 물량도 60%나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는다고 하더라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게 이 회천 신도시 대방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 일정은 간단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에 모집 공고가 났고요. 20일에 특별 공급, 21일에 1순위, 그리고 22일에 2순위 청약 신청을 청약 홈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28일날 당첨자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하고 청약 전략, 그리고 이 아파트에 청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호 A타입과 B타입, CD타입, 그래서 4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가격은 7호 A타입은 3억 7,600만원 선, 그리고 7호 B타입은 3억 6,400만원, 그리고 7호 C타입과 B타입은 3억 4천만원 선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4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같은 경우에 똑같이 84 타입도 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84 A타입 같은 경우에는 4억 2천만원 선, 그리고 84 B타입은 기준층으로 4억 200만원, 그리고 84 CD의 분양가는 3억 8,700만원 선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 아파트 분양 가격이 높냐, 낮냐, 어떻게 생각하냐? 기준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면은 처음 분양을 하는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가격을 주변의 양주 신도시라든가 뭐 다산 신도시라든가 최근에 분양이 있었던 검단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들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입지가 틀리기 때문에. 입지가 틀린 것들을 거래 사례로 비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아파트의 가격이 비싼지
아니면은 싼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구시가지의 아파트 가격을 가지고 비교를 하죠. 그러면서 이 아파트의 가격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파트 가격이 비싼지 안 비싼지 기준은 없어요. 지금 현재. 실제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입지적인 측면, 양주 테크노밸리, 또 교통에 있어서 덕계역이라고 하는 역세권, 그리고 GTX라고 하는 개발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두 개의 착공을 안 한 상태죠. 지금의 가격은 많은 사람들이 다소 비싸게 느낄지는 모르지만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느낌, 제 감은 뭐냐면 여기에 입지는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갈 겁니다. 기대감도 그렇고 그리고 분양가도 그렇고 이 회천 신도시를 보는 시선도 아마 지금 본다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점들이 틀려지게 될 거예요. 모든 신도시가 처음에 분양가들이 항상 높다고 생각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가장 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좀 지우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GTX라든가 아니면은 양주 테크노밸리가 지금 선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착공을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착공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 1차적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 GTX라든가 양주 테크노밸리가 착공을 하면서 여기에 가치는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려고 하신다면은 아마 가격이 더 올라가고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75A 타입이라든가 84A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평면이 굉장히 혁신 평면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 50점이 넘고 60점이 넘으신 분들은 청약하시면 안 되겠죠. 왜? 더 좋은 물량들을 노리셔야 되겠죠. 근데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 청약 가점이 30점이다. 이런 분들은 그냥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 그리고 이 양주 쪽에 또는 경기 북부 쪽에 주거지를 두신 분들이라면 지금 처음 이런 물량들, 그리고 평면이 좋은 이런 물량들을 청약 신청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나쁘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75CD나 84CD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를 제가 안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평면이 나쁩니다. 일부 세대는 미계약 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런 물량들이 미계약 분 없이 다 완판을 했다. 그렇다면은 제가 느꼈을 때 부동산 시장이 진짜 과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해요. 이 양주 신도시, 양주 회천 신도시 이번 대박 노블랜드가 100% 다 청약해가지고 계약까지 완판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귀한 자산을 지키셔야 되는데 둘이 뭉실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제 의견은 괜찮다, 나쁘지 않다. 지금 현재는 가격이 비싸 보이지만 향후에 착공도 안 한 이런 개발 여건들이 개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아주 높지 않는 분들이라면 좋은 평면들을 공략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아마 어떤 신도시보다 지금 처음 들어가서 청약을 하시는 게 당첨 확률이 높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을 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또 보시고 나서 회천 신도시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대다수일 것 같은데 관심을 갖고 이제 분양가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진심을 다해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뜻을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마디를 한다면 만약에 이 대박 노블랜드에 당첨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불안한 감정을 가지면서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이 아파트에 괜히 청약을 했나? 괜히 당첨돼서 계약금을 넣었나? 그런 일정의 시간이 2, 3년 정도는 지나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얘기했던 착공에 대한 소식들,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되게 된다면 2, 3년 후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들은 그래도 그때 내가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하기를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이것으로 마무리 지을 거고요. 항상 진심을 다해서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한 영상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